영화 유령의 궁전. 판관대인 맹인 마법사의 마귀 연합에 가입하다. 황태후의 지원을 잃은 마법사는 여덟 척의 유령에게 분노로 처벌을 받아 내부 부상을 입게 된다. 유령은 마법사에게 조건을 제시한다. 만약 그에게 다른 영혼들을 찾지 않으면 그가 마법사의 피를 먹고 자라날 것이라고. 마법사는 얼굴을 파랗게 뜨며 처음에는 자신이 유령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는 유령의 원한이 너무 커져 그 유령이 수많은 영혼을 삼켜버리고 더 이상 마법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결국 마법사와 유령은 협상하게 된다. 마법사는 유령에게 영혼들을 넘겨주고 유령은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한다. 그런데 황후가 돌변하여 마법사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유령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운 마법사는 판관대인에게 가서 자신의 마귀 연합에 참여해 달라고 청한다. 네가 내게 편지를 보냈다고? 나와 협상하려는 거냐? 정말 대담하군.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판관대인은 맹인 마법사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며 말했다. 그러자 마법사는 말했다. 네, 대인님. 바로 제가 대인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을 시간을 좀 내어주시면 분명 대인님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관 대인은 웃으며 마법사를 비웃었다. 그는 말했다.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맹인인 너가? 정말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밖으로 내보내라. 마법사는 말했다. 대인님은 윤갑이 결국 죽었는지 아니면 그가 아직 살아있고 그 몸 안에 누군가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판관 대인은 윤갑이라는 이름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더듬었다.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왜 그런 걸 알게 된 거냐? 맹인 마법사는 판관 대인에게 병사를 물러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판관 대인은 그 의도를 이해하고 말했다. 따라와라. 두 사람은 외딴 곳에 도착하자 판관 대인은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말을 꺼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자식은 결국 어디에 있지? 맹인 마법사는 말했다. 그 자식은 여덟 척의 유령에게 삼켜졌습니다. 대인님, 걱정 마십시오. 판관 대인은 말했다. 그럼 그 자식의 몸에 들어있는 자는 누구냐? 너는 내가 이런 유령 이야기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판관 대인은 말을 하며 침을 뱉으며 경멸의 태도를 보였다. 너는 이런 쓸데없는 소문으로 나에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냐? 맹인 마법사는 말했다. 대인님이 믿지 않으시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윤가비가 돌아온 이후로 그는 너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자님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테이들을 불러도 병을 알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태자님 몸 안에 큰 유령이 있었기 때문에 태자님이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유령은 더 이상 태자님 몸 안에 있지 않으며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유령은 자신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그 사람이 그 유령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대인님이 그 유령의 주인이 된다면 이 궁전은 대인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인님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윤갑의 죽음과 그 비밀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이며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대인님이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판관 대인은 그 말에 심하게 뒤통수를 맞은 듯 맹인 마법사의 옷깃을 잡고 말했다. 어떻게 내가 너 같은 자를 믿을 수 있겠냐? 그 유령을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맹인 마법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인님이 믿지 않으시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맹인 마법사는 판관 대인을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끔찍한 악취가 퍼져 있어 판관 대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막았다. 맹인 마법사는 판관 대인을 황태후의 아들이 쓰러져 있는 폐허로 안내했다. 판관 대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있었고 그때 맹인 마법사는 무고한 사람을 데려와 그 방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그 후 그는 제사를 준비하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주문을 다 외우자마자 왕자는 갑자기 눈을 떴고 그는 사납게 달려가 무고한 사람의 목을 비틀고 사람의 피를 마신 뒤 이를 드러내며 마치 미친 괴물처럼 으르렁거렸다. 이 광경을 본 판관 대인은 몸서리를 쳤다. 누구보다도 판관 대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태후의 아들은 그토록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그는 몸을 움츠리고 뒤로 물러서다가 맹인 마법사의 지역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그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치 처음으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그리워했다. 판관대인은 화를 내며 맹인 마법사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내게 말해라. 맹인 마법사는 말했다. 예전 황태후는 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제가 태자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면 그녀는 저에게 많은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녀가 약속을 어기고 돌아서는 줄은 몰랐습니다. 유령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지금은 자신의 몸을 보충하기 위해 신선한 피가 필요하다. 그는 황태후에게 화가 나서 왕자에게 분풀이를 했지만 판관대인님 걱정 마십시오. 유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주인을 찾으면 유령은 대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입니다. 맹인 마법사는 유혹하는 말로 판관대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맹인 마법사는 말했다. 저는 알겠습니다. 판관대인님은 황제님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대인님이 황제님을 볼 때마다 그 얼굴과 눈빛에 쌓인 분노가 뚜렷이 보입니다. 제가 대인님이 그 뿌리를 뽑는 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판관대인은 대답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네가 욕심이 없다고? 맹인 마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판관대인님. 아무것도 대인님에게 숨길 수 없네요. 사실 저는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대인님이 저를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유령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에게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인님은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인님의 원한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대인님이 원한을 가질수록 그는 더 강해집니다. 만약 대인님이 그를 멈추게 하면 유령은 분노하게 되고 그때는 제가 9생명이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판관대인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유령의 주인이 되기로 동의한다. 오늘부터 법사를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판관대인은 덧붙였다. 하지만 법사는 나에게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맹인 마법사는 판관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열의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갑이 유령에게 삼켜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열의는 윤갑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유령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의는 강채오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강채오리의 힘만이 그 8척의 유령을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채오리는 그 8척의 유령, 특히 문제를 일으킨 윤갑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의가 윤갑을 구하겠다고 고집하자 강채오리는 열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열의는 스승이 남긴 물건을 찾아 기뻐하며 윤갑을 구할 방법을 찾으러 돌아갔고 강채오리가 막으려 했지만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물의 유령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열의,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돼. 8척의 유령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열의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유령을 본 적이 있나요? 물의 유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유령을 봤습니다. 왕자의 영혼을 삼킨 그 유령. 그 왕자는 우리 집을 망쳤고 그는 황태후를 원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 유령이 나타나 왕자의 목을 붙잡고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열의는 물의 유령의 경고를 들을까요?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윤갑을 구하려 할까요? 유령은 판관대인의 지원을 받으면서 힘이 더 강해졌습니다. 열의와 강채오리는 그 유령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후의 전개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